그때 3,800은 번 거든요. 우리 부동산 호황기 때 2021년, 2022년 문재인 정부 하고 나서 제가 매매법인이 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사실은 세금을 1년 단타로 판다고 하면 40%인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세금을 줄까라는 생각에 제가 1인 법인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립을 하고 나서 그때 제가 자금 소액 갖다 법인 돈으로 대출, 신생법인 해서 대출 일으켜서 주택을 매입을 했죠. 근데 그게 호황기 때 정확하게 제가 싸게 살면서 지방 아파트도 이게 확 몇 개월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지방도 그때 우리 2020년, 21년에 부동산 붐이었잖아요. 당연하게 지방 아파트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당연히 서울이나 경기권보다는 사실 뭐 대장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오르진 않아요. 근데 제가 조금 갖다 법인 갖다 경험 삼아 사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싸게 살면서 그 순간적으로 오르니까, 그 시장 상황이 오르니까 그렇게 번 거고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지방 아파트도 된다는 것도 많이 깨달았어요. 그 경험으로. 일단은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 악질이라고 좀 그렇긴 하는데, 그러니까 명도에 대해서 점유자랑 이렇게 잘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점유자한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언제쯤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핑계 삼아 내가 다음 달에 꼭 나가겠다, 그에 대해 뭐 비용도 뭐 얼마 주면 나가겠다, 알겠다, 그런 협상을 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자꾸 돈을 더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분이 내가 그냥 실제로 현장 가서 이분 집에 들어가서 명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짐이 없었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흥시에 있는 아파트 저희 어머니를 제가 하나 사드렸는데, 그 아파트를 제가 이제 명도할 때 제가 직접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 점유자랑 남자 사장님하고 같이 저녁에 퇴근하고 기다리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서 집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현장 들어가 보면서 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침대, TV, 나머지 짐이 없는 거예요. 가족사진이고. 그래서 다 나가고 나서 그냥 잠만 자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깔끔한데 그냥 집에서 잠만 자고 회사 다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왜 현장을 가보라냐면 거기서 다 단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명도할 때 그분하고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게 느낌이 있더라고요. 가족 사진인데 없고 혼자 사는 것 같다. 이제 침대랑 TV만 있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서 이제 잘 명도만 하면, 그러면서 집행 비용, 강제 집행을 혹시나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강제 집행에 대한 비용도 솔직히 예산을 해서 저 침대랑 그거 보니까 집행 비용 별로 안 들겠다라는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합의 조금만 하고 이렇게 잘 좋게 명도 확인서를 찍고 그냥 잘 내보내야겠다, 같이 부동산 인도를 받아야겠다 했는데,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의 바르게 언제까지 나가주겠다 했는데, 자꾸 문자나 뭐 말할 때마다 회사 기숙사가 언제 설립하니까 이때 나가겠다, 좀만 기다려라. 1차 조금 이게 더 지연된다. 2차 3차 이게 계속 말을 어기는 거예요. 나가주신다는 그 날짜 기간에 계속 그다 보니까 다행히도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집행까지 갔어요. 그래서 최후에는 집행을 실제로 제 유튜브에서 뭐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사지센터에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맡기고 해서 되찾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계속 어기고 속이고, 제가 최대한 저도 대출받고 집을 사는 건데 관리비도 제가 내고 이자도 낸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고요. 이게 자꾸 소위 말하면 속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계속 그래서 참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냥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집행을 잘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집행이 그분이 계속 협상을 하고 뭔가 계속 그 짐을 안 빼주는 상황이라서, 그 집행 날짜 계고가 붙고 나서 집행 날짜까지도 계속 그 소통을 안 하세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막상 실제로 침대 하나 있고 TV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남의 집에서 아니 내가 경매를 낙찰 받고 잔금 치렀다고 해도 그 안에 짐을 제가 함부로 하면 형사처벌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집행을 침대랑 그냥 간단한 거 TV랑 뭐 생활용품 그렇게만 집행을 한 거고요. 뭐 침대 이렇게 가구 몇 개만 했지 그렇게 큰 집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연락 와서 이제 짐 찾으러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리고 짐을 집행을 한 거 아시더라고요. 문자로 와서요. 짐을 어떻게 찾아가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집행하면서 이제 집행관님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삿짐 센터랑 전화번호 주고 나중에 찾아갈 때 월 이자 얼마 이렇게 내야 되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번호를. 그래서 제가 전달만 하고 찾아가서 추후에 해결을 했더라고요. 인테리어는 되게 많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요. 투자를 하면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뭐 중개업을 할 때도 사무실 임대든 뭐 우리가 집 같은 경우에도 매매든 전세를 할 때 당연하게 새로운 분이 들어올 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해놔야지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깨끗해야지 계약을 하거나 매도가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안 해버리면 여러분 추후에 그 금액에서 깎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만큼 리모델링을 하면 그만큼 차익을 나중에 호황기 때는 더 많이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만약 그렇게 제대로 인테리어를 안 해둔 상태면 금액을 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랬죠. 처음에 돈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나서 그냥 매도를 내놓으려고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사실 아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그 주택이라고 있으면 리모델링하고 2억에 내놓으려고 했는데 저 말고 부동산 지역에 매물 내놓은 부동산들이 그거를 보고 인테리어 좀 하세요. 임대를 하든 인테리어 해야지 집이 나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손을 봐야 됩니다. 매매를 한다고 해도 금액을 깎으려고 해요. 그냥 아싸리 그냥 좋게 해놓고 매도를 하시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잘 팔리고 그만큼 시간 절약이나 적정선에서 파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겁이 나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는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공부만 하고 행동만 하시면 돼요. 실천을. 근데 어느 정도 배짱이랑 용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항상 제 수강생들이 요즘에는 이제 소수 인원으로 하는데 저는 교육을 책상에서 막 이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첫 강의부터 물건부터 보고 물건에 대한 뭐 주택에 대한 이야기나 빌라가 어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고 안 좋고 그리고 뭐 상가는 상권 권리에 대한 이제 권리금 된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무조건 현장에 나갑니다. 물건에 대해서 실제로 경매되는 물건에 대해서 현장 점유자가 있는 데에서도 확인하고 우편물도 확인하고 그 다음 실제로 말씀드리면 또 이제 경매 법원에 가서 입찰 쓰는 거나 봉투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경험상 혼자 하면 못해요. 여러분 공부만 하다가 어떤 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수강료를 어디에서 부동산 경매를 배우려고 1,000만 원만 이렇게 했는데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무조건. 저도 처음에 경매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6, 27 겨울에 그만큼 조사하고 계속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도 저도 제가 어떻게 수익을 더 벌더라도 경험을 하자. 안전한 걸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공부가 또 계속 하더라고요. 경험을 해야지 몸에 남는 거라서 여러분 좀 용기 내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